자, 2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고 이랬습니다. 장애인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한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애인 굉장히 터부시했죠. 공헌이 하는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사귀다 보면 남자한테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별로 관심 받기 위해서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여자가 잘못했으니 맞았겠지. 약간 남존여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차별, 무시, 경멸, 기피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거나 배려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차별이나 기피,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약자는 적극적 보호나 배려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약자는 차별을 받고 우리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므로, 그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대해주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대 정책이나 제도나 법을 한번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대해서는 법에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 1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키가 작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혼, 이혼 여부, 임신, 출산 여부, 학력이나 가족 상황. 그래서 요즘 면접할 때도 학력 부분을 없애고 블라인드 면접하는 게 굉장히 많죠. 사상이나 정책 의견, 정과, 성적 지향, 예를 들면 이건 아까 말한 성소수자를 말합니다. 병력, 환자 치료 전력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도록 국가인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정책을 보면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어준다. 장애인에 대해서 대학 입학 정원을 일정 부분 할당해준다. 이런 것들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나 법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알아두면 좋겠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이 법에 근거해서 스쿨존, 실버존, 장애인 보호구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에도 일부 나오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이런 데는 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주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사회적약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경찰관은 대처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런 의도로 질문의 취지를 한정해서 만약에 본다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 사회적약자가 경범죄라든가 도로교통법 같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범죄는 노상방뇨나 무단투기나 무단횡단이라든가 안전대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 통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로 행상인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신고가 접수됐을 때, 또는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누가 신고했다든가 경찰관이 적발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원칙대로 법대로 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는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거는 경찰관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습니다.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단속을 해도 되고 단속을 하지 않고 훈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사회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경찰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있어야 되겠죠. 법 집행의 융통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미한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능하면 훈방을 하거나 질서개도장을 발부하거나 좋은 말로 선도하거나 이런 것이 저는 일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단지에서 물건을 팔다가 신고가 됐는데 예를 들면 주민이 왜 단속하지 않냐고 심하게 따질 때는 그 주민을 어떤 형태든지 설득을 해서 이런 점 때문에 가능하면 선처하고 선당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계속 뭐 항의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단계 선방, 훈방, 선처, 훈방, 계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중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거는 사회적 약자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마약, 폭력, 방화 뭐 이런 범죄, 그 다음 사기, 횡령, 배임, 이 경제범죄죠. 이 사기범죄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선처를 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강력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유형의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친이 매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외에는 주차 공간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주차한다, 주차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차를 한다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하지 않는다면 모친이 매우 아픈데 뭐 주차한다고 빼면 돌아다니다 보면 모친이 예를 들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만일에 CPR이 필요한 긴급한 환자다. 그럼 이거는 매우 다급하죠.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 주차구에 주차를 해서라도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정당행위로 면책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정말 어머니가 매우 아프다. 시급히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의식이 없다. 뭐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게 전용 주차구역 주차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것은 전혀 문제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거는 정당행위로 그래서 면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주차를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런 사유를 소명하면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치면, 자, 이것은 참고로 장애인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라색으로 노면 표시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자, 이 전용 주차구역을 두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일반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나 임산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일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기 출구 부분에 가까이, 입구 부분에 가까이 있어요. 그건 다른 데 되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래, 불편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역차별일까요?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셨겠지만 안마 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죠. 자, 일반 입장에서 보면 안마 시술소는 아니 누구든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안마 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일반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누군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마 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평등하다고 본 거예요. 왜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장애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경쟁해서 사회생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포용하고 보듬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임산부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역차별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말해봐라고 물었다면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남성이 주차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규정이 없어요.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 공간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이요. 자, 이 주차 공간을 둔 이유는 이겁니다. 여성 안전을 보장하거나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차고 출구부 근처에 이걸 뒀습니다. 그럼 이거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일까요? 양성평등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양성평등에 위반된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약자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인 여성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는 사회약자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굳이 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둔다 또는 지하철 여성 전용 공간을 둔다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 그리고 표시도 여성 전용이라는 말씀은 꼭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표시한다면 여성 우선 주차공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하셨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을 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